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연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분을 발표하고 이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8월쯤 발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그런 정부 정책에 코웃음을 치며 더 올라가는 이 부동산 시장 내년에도 계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러분들 궁금증들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다양한 투자 도선을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공부 한번 이분과 한번 해볼까요? 김정태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02-2077-6370번 열어놓고 있고요. 02-516-4455번도 기억해 주십시오.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답변 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공부 먼저 하고 있을게요. 어떤 이슈를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이 시기에 안 짚어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기대도 걸고 또 걱정도 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이사님 출발해 볼까요? 네. 내년도에 우선 바뀌는 제도들하고요. 어떤 전망들에 대해서 그 뉴스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뽑아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 그 4가지 정도를 부동산 볼 때 체크해야 되는데요. 통화량, 금리, 규제, 세금 정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4가지 중에 하나도 좋아지는 부분이 없어서 그 시중에서는 좋아질 게 없으니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지역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 수요 억제 정책에 의해서 그 거래량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강남등 재건축의 그 단지들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담을 거의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의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좋아서 상승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에게 전이 또는 전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지금 기존 신도시의 공급 과잉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린벨트까지도 손을 대서 공급 확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10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를 해서 종부세나 재산세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 아니면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게 2018년 부동산의 키워드고요. 우선 금리를 얘기하자고 하면 미국에서는 2018년에 4번에서 6번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금리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0.25%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11년 수준 정도의 금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리와 부동산을 단순하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 정부에서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닌데 좋아질 여력은 그 금리만 보면 없겠지만은 금리 이외의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점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극화 차별화가 어차피 자본주의의 키워드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투기지구 이번에 파리 대책에 보면 빨간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하철 2호선이 연두색이고요. 5호선과 9호선은 이제 한강 쪽을 쭉 아래쪽을 타고 가는 게 9호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핵심 지역이 나와 있는데 2호선 안쪽에 있는 그 원 지역입니다. 계란으로 치면 노란 후라이 같이 가운데 정도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거기에 겹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수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지구 수요 등 그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핵심 지역은 영향을 많이 안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불황에는 강하고 호황장일 때는 다른 지역이 1,000만 원씩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3천, 5천만 원씩 가격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핵심 지역은 나쁘다고 하지 않고요. 도심 키워드도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시 재생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도심 쪽에 투자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도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도심 지역입니다. 지하철만 보더라도 2호선 자체가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이용하는 인구가 28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5호선 정도가 그냥 일반 지하철이 100만 명 가량이 이용을 하고요. 9호선은 좀 작습니다. 9호선은 60만 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는데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하철 3개 노선을 합친 것만큼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이제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019년, 2020년까지 물량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호황이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물량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적정 물량이 인구의 0.5%에서 0.6%를 보는 게 학자마다 다른데요.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가 필요한데 올해는 38만 가구가 됐다고 해도 어찌어찌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44만 가구고요. 내후년에는 41만 가구이기 때문에 물량 대량의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셔야 되는데 서울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서울은 무슨 얘기냐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기본적으로 5만 세대 정도의 수요가 필요한데요. 서울은 대량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지구가 서울의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신다거나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제한적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서울은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방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또 나눠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만 가져가는 건 숫자의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서울 지역만 해도 송파 지역은 내년 이맘때 이제 9,500세대가 그 헬리시티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구수가 60만 명 정도를 잡을 때 0.5%면 3,000가구 이상 되는 것들은 실제로 송파구 자체 내에서는 흡수하기 어렵지만 서울에서는 약간의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서울 부동산하고 세종시 부동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70% 정도의 전세가율이 나오는데요. 세종시는 실제로 30%에서 3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전세가율이 35%면 투자 금액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정 가격보다 많이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4월 달 이후에 국가의 정책기관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수요가 또 따르겠지만 인구가 한꺼번에 늘지는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물건들이 분양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는데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되겠는데요. 잘 나가는 곳은 여전히 잘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또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내년도 어떤 걸 또 챙겨봐야 됩니까? 네. 근데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들한테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린벨트를 손을 대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또 신도시는 또 위험에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한 건데요. 그린벨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신도시들을 지정해놓고 교통 라인을 확충해놓고 했는데 실제로 그린벨트가 생긴다고 하면 신도시들은 그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만 하더라도 도심에서 30분 정도 이상을 가게 되면 슬럼화가 되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점점 갈수록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비용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도시 투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보고요. 또 다른 그 키워드 자체는 이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중진국적 형태가 지방 분권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종시 개발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많이 나눠졌다고 하면 다시 지금 세계적인 추세들은 도심 집중 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욕이나 런던에 보면 글로벌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자영업자의 뭐 건전성을 향상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구도심에 투자하는 재래상권 아니면 뉴타운 해제 지역 이런 지역들의 그 재생 사업에 자꾸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뉴타운 사업이라 그러면 지역 자체를 그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대규모 개발이 아니고요.
점진적 개발 형태로 가게 됩니다. 가로정비 사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심에 계속 투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도시의 슬럼화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도시의 어떤 탄생과 쇠락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할 때 1970년대, 80년대에 종로나 을지로라든가 이런 지역에 도시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약간 슬럼화가 돼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의 정책으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힘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도시 정책으로 인한 그 일시적 하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단기적으로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 거래량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그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 상승을 선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거래량이 적으면 시장을 왜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 발생 수요가 또 다른 프리미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데 그런 사이클들을 3년에서 5년 정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전망은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그 빌라업자나 수익형 부동산 업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북쪽에 도로가 있는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지하철의 역세권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황금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의 세 가지 성격 중에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인데요. 안전성과 수익성은 원래 있었고요. 황금성이 좀 없었는데 지하철 역세권의 가격을 한 5% 정도만 내려준다고 하면 거래할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이제 매매하시는 부분도 그 투자 전망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단독주택이 한 70%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사실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그런 땅들이 토지들이 대부분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어떤 수익형 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단독주택이 점점 더 희소성을 갖는 부분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효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키워드 하나는 총량적 대출 규제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모기지론 사태가 이제 80% 이상 대출을 해줍니다. 담보대출 형식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50% 이상 대출을 안 해줘요.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보는 DSR까지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80% 대출을 해준 상태에서 실제로 10%나 20%의 신용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이런 예방주사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야를 멀리 보면은 국내 부동산은 이제 굉장한 안전 자산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가 나오게 되면 80% 이상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50%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DTI, LTV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오히려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노후되는 주택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20년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노후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20년 이상 됐다 그러면 매년 5%씩 노후가 된다고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세주택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 증가라든가 어떤 봄, 가을 그 자연 발생 수요들이 있는데 실제 가격 상승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후주택들을 허물어서 어떤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되게 되면 그 가격으로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주택 재고의 40%를 다주택자가 갖고 있습니다.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3년 전에는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서 정책을 폈는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강남 아줌마와의 싸움이었다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월 31일까지 집을 팔아라라고 했는데 지금 매물이 엄청 쏟아졌다는 뉴스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하겠다는 생각이에요. 40%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유세를 올린다 어떤 정책에 따라서 흐름의 시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2018년도에 얘기를 해볼 만한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거는 방금 이제 지적해 주셨던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우리가 알아두고 있어야 할 제도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예, 지금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3천만 원까지는
그 면제입니다. 아무것도 돈을 낼 게 없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제 적용을 하게 돼서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사업장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추진위 승인에서부터 그 완공됐을 때의 가격과 비용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비용을 빼고 그 발생 상승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더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 세율 자체가 3천만 원까지 면제지만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천만 원에 10%, 7천만 원에 20%, 그다음에 9천만 원에 30%, 1억 천 미만은 40%, 1억 천 이상은 무조건 50%를 내야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팔아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칩니다. 그러면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3천만 원 면제한 거에서 3억을 빼면 2억 7천만 원에 50%를 세금을 내면 그 집에 이제 입주가 돼서 살러 갔는데 1억 3,500을 내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헌 집을 지어서 새 집을 가지고 있는 효과인데요. 실제로 지금의 공시지가분하고 완공됐을 때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재산가액의 60%에서 70%, 많은 80% 정도 아파트 가격이 잡혀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90% 이상 잡히기 때문에 그 차익이 훨씬 클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 전 공시지가가 너무 과소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이 훨씬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업무용 부동산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얼마 전까지. 그런데 준주택 개념의 부동산으로 봐서 100호 이상이거나 그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해서 어떤 풍선 효과를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조금만 싸다 그러면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고 이걸 뭐 광고에 이용하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로 오피스텔이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가 별로 없어요. 뭐 100대 1, 200대 1이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그 오피스텔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아파트랑 좀 다른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막아놓는 걸 보면 굉장한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10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인데요.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정책을 폈었고요. 실제로 100만 호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대통령 이름만 바뀌면 그 이름이 바뀌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금자리주택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민금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서민 자체가 그 중산층 이상보다 신용이 굉장히 낮고 자산도 좀 적기 때문에 담보성이 아닌 대출을 누가 그렇게 많이 해줄 수 있겠냐라고 거꾸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과적이었다. 항상 정책상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DTI 제도 및 DSR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출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상환 능력만 봤다고 하면 이제 신규 DTI는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감안하고 원리금을 포함한 그 대출을 그걸 갚는 걸로 봐서 소득을 예전엔 소득으로 봤던 걸 이제 이자돈 갚는 걸로 보고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모든 할부나 리스까지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고 하는 거는 그 실제로 대출을 많이 쪼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항상 증가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쪼이겠다는 얘기고요. 그 기타로는 이제 여심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80%까지 나왔는데요. 이 비율도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모기지론 사태처럼 얘기한 부분에 이제 50% 이상 있으면 임대사업을 팔아 이거예요. 옛날에는 80%까지 해줬는데 이제 50% 해주겠다, 55% 해주겠다. 그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자 낼 때 그 여신심사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데요. 그 1주택자 이상 되는 2주택자, 3주택자들은 3월 30일 이후에는 중과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이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다 해당이 되고요. 분양권 양도시에는 이제 50%. 그래서 그 누진세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징벌적 성격으로 50%를 내게 되는 게 가장 큰 그 바뀌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내다봤어요. 이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 문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 접수되어 있는지요. 02-2077-6370번 통해서 전화 받고요. 02-516-4455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문자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 첫 번째 문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끝자리 3374번님, 인천 부평구 산곡동 3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시청자입니다. 이 집을 팔고 산고 2-1구역이나 2-2구역의 집을 사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현재도 살고 계시고 그 인근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는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부평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산곡동입니다. 이사님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2-1구역하고 2-2구역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이 동네 아파트가 대략 1억 5천 정도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3평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7호선 개통이 있어갖고 이 지역에 가끔씩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부평역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대장 아파트가 1,200만 원 정도 하고요. 여기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1,200 정도를 예상을 해요.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지하철이 뚫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조합원 분양분은 이제 95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보는데요. 그러면 25평을 입주한다고 했을 때 200만 원의 차익이 날 수 있냐 없냐인데요. 실제로 200만 원이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때 말려야 되는데요. 이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1억 5천 정도 투자하는데 실거주까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1억 5천짜리가 5천의 수익률이면 25%가 현재 남는다고 하면 미래에 떨어지고 남는 부분이 이제 본인의 몫이지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유효한 그 수익률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래도 오늘 가격을 그 추가 부담금까지 해서 계산해 봤을 때 안 남는 지역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더 좋아질 걸로만 예상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걸로 지금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작아도 굉장히 좋은 사업장입니다. 저는 그 삼부 아파트를 팔고요. 그 산곡동 2-1이나 2-2 매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케이 사인 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이제 판단 내리시는데 조금 부담을 덜으셨겠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끝자리 4712번님. 등촌 주공 5단지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내년 초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파는 게 잘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등촌 주공 5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거고 팔까요? 어쩔까요? 이사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아파트가 이제 95년도 아파트라서 재건축이 될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용적률을 이미 219%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 보면은 개발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은 지금 마곡지구 때문에 계속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보유할 단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0년에 이제 마곡지구가 소스가 다 떨어지면 실제로 지금 전세금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24평, 5평 정도 되는 게 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 3억 정도 되는데 2억이면요. 한강변에 아까 얘기 처음에 제가 강의 드릴 때 봤던 그런 핵심 지역에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대장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도 없고요. 그 용적률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가격을 높일 만한 이슈가 좀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매도 오케이 사인 역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할게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홍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에 있나 한번 찾으러 나서볼게요. 이철홍 소장, 박일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실시간 전화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1번 열어놓을 테니까요. 듣고 계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챙겨보러 갈게요. 이철홍 소장님, 오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 한 가지 좀 알짜배기 렌탈 시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렌탈 시장의 블루칩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제 미군 렌탈 하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칭 아는 사람들만 아는 사람끼리 소개로 그동안 서울 시내 이태원이라든지 용산 쪽에서 미군 렌탈 하우스를 통해서 쏠쏠한 수익을 올렸었죠. 그러나 미군이 전부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택에 미군이 있는데 K6와 K55 공군 기지가 있죠. 오늘은 K55 오산 공군 비행장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방 4개에 또 욕실이 3개. 우리 흔히 미군들이 선호하는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복층 구조의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대수를 꾸준히 올릴 수가 있고요. 건물 관리라든지 임대 관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계약을 맺은 부동산들에서 쭉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인생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바로 미군 렌탈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곳, 미국 렌탈하우스 잠시 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일권 대표께서 두 지역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인 바로 용산권과 강남권에 떠오르는 지역이죠. 바로 송파권역 가볼 텐데요. 먼저 가볼 지역은 바로 용산권역에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으로는 한남 뉴타운, 좌측편 용산 역세권 개발과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를 가장 크고 빠르게 얻는 지역입니다. 바로 용문동으로 가볼 텐데 용문동도 지역이 좀 넓은데요. 그 지역 중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 초역세권에 접해 있고요. 향후 역세권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권의 개발 가치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선 또 6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용문동의 그 개발 예정지로 가볼 거고요.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강남 3구 중에서도 저평가돼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들, 9호선 연장선 개통이라든지 잠실 주공 5단지의 개발이라든지 석촌호 역세권 개발 계획들 많은 개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송파권역, 즉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는 신방위 역세권의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투자 가치를 우리도 한번 매겨볼까요? 첫 번째 물건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일권 대표와 함께 할게요.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입지적인 특징 먼저 살펴주세요. 네, 용산권에서도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용산 역세권 상단부에 있는 효창공원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즉 경의선과 효창공원 역세권, 밑도 하단부로 한정거장, 도보로 10분, 15분 정도면 바로 용산 역세권이기 때문에 향후 용산 역세권 개발의 후광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으면서요. 자체적인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지도에서 나가는 것처럼 위쪽으로 가시면 바로 남영 역세권, 한정거장이면 바로 마포권역의 공동 역세권, 삼각지 역세권, 또 도보로 10분 정도면 바로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 민족공원의 용산 역세권의 개발의 수혜를 가장 크게 확실하게 받는 교통의 유충지로서 임대 수익도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분 거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큰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단 말이죠. 개발 호재들 정리해 주세요. 네, 용산권은 뭐
신문 기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대규모 메모드급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개발 계획이 언제 될까 좀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용산역에 딱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 역세권에 정말 40층 규모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초고층 업무 상업 시설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강로 2가, 특히 한강로 3가의 용산역 정비창도 40번지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도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래서 앞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무산되었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섹터별 부분별 개발 계획들이 아마 나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 특히 평택으로 이전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 역세권과 주변 지역의 뭐 캠프킨 부지라든지 유엔 수송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이전이 되고 그 지역에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서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될 거고요. 지금 이미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고층 상업 업무 복합시설, 호텔 시설 또한 완공이 되었고 많은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 모여들고 있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의 삼박자, 즉 사람이 모이고 있고 자본이 모이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거기 많은 개발 계획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교통의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분당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3년 후면 강남권까지 연결, 접근성, 그리고 또 GTX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GTX A노선 확정이 되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다양한 메모드급 개발 계획과 교통의 호재 또한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문동에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준공월이 내년 1월이에요. 다 지어졌겠네요. 예쁘게 지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건물은 다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깨끗한 외관과 내부 마감을 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효창공원 남역 역세권 도보 1분 거리,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발 예정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발 가치에 대한 수혜, 또 투룸형 구조입니다. 넓은 거실과 안방, 작은 방 구조에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개발이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으시면서 향후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용문동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용문동 권역에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뭐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초역세권이면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3억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3억 1,500만 원 정말 경쟁력 있는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 3천에서 4천 정도. 그러면 7, 8천만 원 정도의 전세로 활용한 투자금이 예상될 것 같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고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하신다고 할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초역세권의 시중 투룸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용도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죠.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챙기겠습니다. 어떤 점을 생각할까요? 네, 용산권 하면 과거에는 정말 언제 될까 좀 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생각하셨는데요. 용산권역의 개발 계획들 올해뿐만 아니고요.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상 늦지 않았고요. 지금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도 향후 충분한 시세 차익, 4, 5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저희 용문동 다녀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보 확인하시죠. 전화번호 기억하시죠? 궁금한 사항들 전해주시면 되는데 02-2077-6391번 통해서 전화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연락 주시면 돼요.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물건 살피러 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번엔 경기도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고덕면 미군 렌탈하우스고요. 1호선 송탄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번 달 완료가 됐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1, 2층, 2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살피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220만 원에 월 2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2억 8,800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9,200만 원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천호 소장님, 이 지역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려요. 자, 평택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도 조금 안 가지고 계시고 좀 소외시해놨던 그런 지역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적이 바로 평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는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은 평택에 내려가시면은 미 공군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물건은 이제 공군기지죠. K55 공군기지인데요. 바로 정문에서는 차량으로 한 3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공작사 사령부가 있는 후문까지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온 매물들 중에서 차량으로 보통 20분, 30분 이런 걸리는 거리가 많은데 보물건은 부대 바로 경계와 같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송탄역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1호선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은 송탄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바로 이곳에 오산 공군 비행장 K55라고 하죠. 이 공군 비행장이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지금 현재 고도 국제 신도시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은 수많은 타워 크레인과 더불어서 택지 개발을 지금 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군데군데에 따라서 또 아파트도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고도 국제 신도시와는 바로 인접해 길만 건너면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부대가 자리 잡고 있죠. 길 건너편에는 고도 국제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송탄역과도 5분, 부대의 정문과 후문까지는 각각 1분과 3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K55 공군 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군 장교라든지 군무원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입지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할게요.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혹시나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었던 곳이니까 모르겠네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까? 자, 평택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평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2017년 현재 인구가 40만 약간 좀 넘어가는데요. 미군이 내려가는 인구, 그러니까 군인과 군무원, 가족, 그다음에 여기 종사자까지 합친다 그러면 최대 한 8만 5천 명 정도가 내려가고요. 또 고도국제신도시 또 한 13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20년, 2022년이 되면은 현재 인구의 2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바로 이 평택의 미군이 이제 전부 다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은 뭐 용산이라든지 동두천 의정부 중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팽상읍에 있는 K6 험프리스 기지와 이곳 K55 공군 기지에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미군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죠. 바로 미군 부대 정문과 주변의 상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이제 그 상권 자체가 사라질 그런 정도의 위치가 돼 있는데 바로 이 미군이 전부 다 이제 평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구 이익과 또 상권의 확장, 그다음에 군인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들과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군무원 가족들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만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발 호재는 바로 이제 본 물건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고도국제 신도시 조성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은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 아시죠? 이 사이즈와 맞먹습니다. 거의 한 540만 평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5만 4천 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고요. 약 13만 5천 명 정도의 유입 인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국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대학부터 시작해서 일개 신도시처럼 세팅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도 국제 신도시 하단에 보시면은 삼성 반도체 공장 120만 평이 가동이 시작이 됐죠. 면적이 120만 평이면요. 전 세계 단일 공장 규모에서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삼성에서 최고 한 1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키운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 평택의 고도국제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미군의 유입,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인구 유입, 또 삼성과 관련된 인구들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평택을 사실 차량으로 가져가게 되면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나 수서 SRT가 개통이 됐죠. 바로 이 SRT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제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20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이만큼 이제 평택과 서울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한강 이남에 강남이 개발되고 분당이 개발되고 동탄이 개발되고 마지막 평택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택과 서울의 이
시간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투자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개발 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정말 궁금해요. 이번 달 준공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자, 이곳을 한번 현장을 방문 꼭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반에 지금 조감도가 나오네요. 이 조감도를 보시면은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층수를 보면 이제 2개 층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부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 그러니까 한 세대가 2개 층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1층은 거실과 이제 부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층 계단,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신다 그러면은 부부 방과 또 애들 방에서 방이 4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안방 같은 경우는 뭐 호텔이나 가서 볼 수 있는 월풀 욕조라든지 지금 사진의 실물입니다. 소파, 커튼부터 시작해서 식탁, 하다못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은 기본 다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미군들이 선호하는 가스 건조기까지 전부 다 풀옵션을 갖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평택 미군 기지에서 먼 지역 같은 경우 사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난방을 경유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곳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층 같은 경우는 밖에 테라스를 만들어주고요. 3, 4층 복층 위층을 쓰는 세대는 위에 파고라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미군들 같은 경우에 바베큐 파티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층에 넉넉한 테라스 공간을 이용해서 미군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건물로 건축주가 꼼꼼하게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세대밖에 살지 않는데 제가 4층이라고 말씀드렸죠. 2세대밖에 살지 않지만은 지하로 또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한 세대당 또 2대의 주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들의 모든 니즈를 충분히 파악해서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매 가격부터 투자에 나섰을 때 얼마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지요? 자, 이 매매 같은 경우는 방이 4개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대지 지분이 55평, 그다음에 건물 평수가 한 38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자, 이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서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대신에 월세는 매달 220만 원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4억 8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220인데 보증금이 220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처음에 입주할 때 한 달치 월세를 디파짓으로 보관을 해놓고 월세가 매월 따박따박 선불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군 렌탈이기 때문에 월세 연체할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관리는 현지 부동산에 다 해드리기 때문에 자, 임대 사업자를 내셨을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안 되지만 현재 1금융권과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2억 8,800까지 대출이 합의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대출을 활용한다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1억 9,200 정도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원금과 이자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매달 월세가 220이다 그러면은 은퇴 세대 이후 정말 노후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220만 원 월세를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향후 이렇게 일정 부분의 시세 차익도 같이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주택과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져서요. 이 미군 렌탈하우스가요. 좀 접근하실 때 유의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보물권은 현장을 방문하시면은 모든 궁금증이 싹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현지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신다 그러면 준공이 완료가 됐고 실물을 다 보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장 방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다녀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이 정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 정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딜까요?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예정인데요. 2018년 7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분양 면적 50.17제곱미터입니다. 1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3억 2,1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100만 원 예상합니다. 네, 각각의 매력도가 넘치는 물건들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이동입니다. 방이동 입지적인 특징 어떻게 요약시켜 드릴까요? 네, 강남 3구 중에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송파권역인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에 의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수익형 오피스텔, 주거용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8호선 몽촌토속역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지만 내년에 상반기 중에 9호선이 드디어 개통됐을 때는 신방위 역세권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에 그것도 9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입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올림픽공원과 도보 15분, 20분 안에 뭐 석촌호수라든지 제1롯데월드까지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송파권역에서도 자연환경 인프라시설, 생활 인프라시설 플러스 알파로 교통적인 여건까지 워낙 좋은 지역으로서 향후 입지의 그런 장점으로 인한 그런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한번 가볼 거고요. 개발 호재들 언뜻 이제 뭐 우리가 좀 눈치챌 만한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요, 대표님. 네, 강남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이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마 내년에는 삼성동 과 이 종합경기장의 역세권 마이스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 특히 구평열차를 이용하시면 10분대면 이 잠실 종합경기장과 삼성동 그리고 또 강남 역세권까지도 1, 20분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근거리로서의 강남권역의 개발계획 또 송파 권역의 개발 계획과 바로 옆에 있는 강동권역의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확정이 되었고 주변 지역의 미성이라든지 크로바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 수요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3, 4년 동안 만 세대 이상의 이주 수요로 인한 꾸준한 임대가 상승에 따른 집가 상승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9호선 라인과 상업 업무시설, 문정 법조타운과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그런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강남권과 송파권역의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방이동 오피스텔입니다. 살펴주세요. 뭐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언제쯤 지어집니까? 네, 본 매물은 9호선 연장선 신방위 역세권 또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업지역에 있는 이미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주상복합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건물로서 16층 중 5층에 남향 구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길가 쪽에 정남향 구조이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안방, 작은 방 3베이 구조로서 실평형, 분양평형 자체는 약 16평형 그리고 10평형 자체는 약 12평형으로서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싱글족들이 거주하시기 가장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건설회사 자체가 이 송파권역이나 강남권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소형 아파트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장뿐만 아니고 내부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수익도 꾸준히 얻을 수 있으면서요. 워낙 저렴한 가격 경쟁력과 내부 좀 고급스러운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강남권역의 소형 아파트나 투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상승폭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본 매물 주변 시세 3억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지만 본 매물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3억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오셨을 때는 약 2억 7천에서 7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약 5, 6천 정도의 비교 소액 투자로 전세를 활용한 투자도 가능하시겠고요. 좀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대출 좀 활용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역의 풍부한 임차 수요, 임대 수익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면서요. 자제분들의 실거주를 위한 그런 투룸형 주거용 오피스텔로서의 가치 또 주변 시세보다 워낙 경쟁력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이곳에 하고픈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네, 항상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도 중요하겠지만 임대 걱정, 공실 걱정이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시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호재가 있어야겠죠. 거기에 가장 큰 확실한 호재 바로 지하철 역세권 개통이고요. 또한 9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갈 수 있는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다녀왔습니다. 오피스텔 물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오늘 알짜 물건 전해주신 이 두 분의 무료 세미나 일정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정 보겠습니다. 이철웅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이렇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요.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 넣어주세요. 이번엔 박일건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수익형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공개합니다. 전화 예약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91번 열어놓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도 좋고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셔야죠. 2077-6391번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